NBA 온 에어 시즌 2 26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네, 맞네요. 예, 빨리빨리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인장님. 주인장입니다. 빠르게 하자며요. 남해큰입니다. 이름이 생각 안 나시죠? 남해큰입니다. 너무 매몰차네요. 남해큰입니다. 천천히. 호수인님. 네. 호수인님. 네, 지나가시죠. 네. 그리고 가야이님. 안녕하세요. 센트럴 디비전 우승팀 클리브랜드 팬 가인입니다. 네. 디비전으로 내려갔네요. 아, 그렇죠. 어떤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크게 기대 안 합니다. 네, 작은 것에 감사할 그렇죠. 줄 아는 네.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저희 이번 주도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네. 서로 생략하고 바로 댓글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스미스팡님. 그렇죠. 네. 일단 뉴욕 닉스전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시카고가. 그렇죠. 황당하게. 갈 길이 아주 바빴는데 뼈아픈 패배였고 이제 안심이 되는 건 주인장님의 예측뿐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도 잘 예측하는 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살짝 드립으로 주펠레라고 해가지고 주펠레. 그걸 또 누가 쓰셨더라고요. 네, 댓글을 달렸어요. 네. 친구지만 우리 주인장님께 심심한 사과를. 네. 아니에요. 맞춰보겠습니다. 캐릭터 만들어도 좋아요. 이렇게. 네. 이거다 문어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전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지미 버틀러가 굉장히 잘해줬죠.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브루클린전에서 패배를 정말 분통 터지는 패배라고. 그렇죠. 하지만 웨이드가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남해크인 설이 이제 돌고 있는. 그렇죠. 솔직히 남해크인님이 웨이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콧방귀 꼈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 제가 뭐라 했냐면 SF 찍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진짜 돌아왔어요. 이세골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멸치 많이 먹었나 봐.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는 또 대파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전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올랜도전. 올랜도전이죠. 네, 그렇죠. 오늘 대파를 하면서 비슷비슷한 팀들. 네. 그렇죠. 이제 한 경기 남겨두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그 순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인디애나 마이애미 그렇죠.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정리를 해온 게 있는데 이제 인디애나, 시카고, 마이애미가 각각 한 경기씩 남겨두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인디애나, 시카고는 마지막 경기를 이기면은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이애미 경우에는 한 경기를 무조건 이기고 시카고나 마이애미 두 팀 중에 한 팀이 지기를 시카고와 바라는. 인디애나 중에서 지는 걸 바라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시카고랑 인디애나 중에 한 팀이 지면 이제 총기 사건이 날아나겠죠 이제. 난리 나죠. 네. 그 대한민국 축구가 제일 많이 하는 경우에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이제 세 팀 다 결판이 날 텐데 기본적으로 세 팀 다 홈팀이에요. 네. 그리고 시카고는 브루클린과 붙고 인디애나는 애틀란타랑 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이애미가 워싱턴이랑 붙거든요. 지금 사실 가능성은 셋 다 좀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워싱턴전 같은 경우에는 강팀이지만 워싱턴 대부분 주전들이 빠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될지 한번 재밌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엔 시카고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네. 주펠레가 얘기하죠. 저는 시카고 얘네들 얘기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시카고 확정됐습니다. 네. 시카고랑 인디애나 하면 또 농구에 환장한 타운이라서 그렇죠. 네,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날 또 저기 그 미러키와 보스턴 그리고 토론토와 클리블랜드. 그렇죠. 이게 동부 1위 마지막 결정전이거든요. 그렇죠. 이때 만약에 셀틱스가 지고 클리블랜드가 이기면 그렇죠. 둘이 동률이 되나? 클리블랜드가 3승 1패로 이제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해서 당연히 동부지구 1위에 됩니다. 이날 매치업은 사실은 드로잔이랑 그 체닝 프라이밖에 없어요. 왜냐면 클리블랜드가 이미 지금 르브론 제임스 그렇죠. 이제 장단지인가요? 장단지 부상 카이리 어빙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주전 선수들이 안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보스턴이 뭐 동부지구 정규 시즌 우승하지 않을까. 아직 모릅니다. 그런가요? 네. 네. 보스턴이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뭐 센트럴 디비전 우승으로 지금 마음을 다져놓고 있습니다. 네, 그건 좋아요. 네. 그 타이브레이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타이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상대 전적, 그 다음이 네. 디비전 내에서의 전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컨퍼런스 전적이고요. 그렇죠. 요 정도의 경우의 수로 한 99%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타이브레이크가. 그렇죠. 거기서 넘어가면 평균 득점까지 아마 나올 거예요. 네. 팀별로. 예전에 한번 그랬던 케이스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상대가 만약에 상대 간의 전적 속에서의 그 점수 차이. 네. 그리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카고랑 마이애미한테 타이브레이크를 다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인디애나 응원하고 있어서. 그리고 요즘 또 폴 조지가 잘해주고 있어서 눈이 아주 호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세 팀 다 홈인데 뭐 제 생각에 전적으로 보면 인디애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애틀란타를 붙는데 애틀란타 요즘 기세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클리브랜드 바르고. 무서움을 잘 아시는 거죠. 그렇죠. 26점쯤은 한 쿼터면 없지. 뭐. 근데 그 경기는 좀 이상해.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서드 팀으로. 네, 그날만은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누 주노빌라님 2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워싱턴전에서 맥기가 마지막 경기 종료 얼마를 남기지 않고 3점을 던졌는데 이때 제닝스가 하드 파울을 했습니다. 이게 매너 플레이인가? 그 다음에 인디애나와 클리브랜드전에서 또 르븐과 트리스탄 탐슨이 좀 언쟁을 벌이기도 했죠. 네. 이제 타이런 루 감독이 그냥 멋쩍게 웃는 기자회견에서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제플리카 원님이 제닝스와 관련된 것은 기분이 언짢은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슈선 선수를 고의로 미는 것은 좀 과도하게 보였고 또 20점 차로 이기고 있는 팀이 경기 중 10초 이내에 3점을 쏜 경우가 11번인데 그중 3번으로 1위를 차지한 팀이 워싱턴이다. 댓글로 뭐 완벽하게 반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르브론과 트리스탄 탐슨의 약간의 언쟁.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한번 언급해드렸는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팀원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약간 뭐 코칭 아닌 또 코칭, 또 불평 아닌 불평 이런 걸 했는데 트리스탄 탐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나머지 약간 흔히 얘기하는 뭐 형한테 좀 대들었죠. 나는. 근데 뭐 그 부분이 경기 시즌 중에서도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트위터나 혹은 언론에다가 자기가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뭐 이런 발언을 했을 때 트리스탄 탐슨이 이제 제발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좀 더 결집할 때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유독 더 폭발한. 그렇죠. 경기 후에는 뭐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요. 경기 후에는 트리스탄 탐슨이 이제 뭐 우리는 뭐 가족이다, 패밀리다, 뭐 move forward 계속 하면서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사실은 팀원들끼리 다툴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아주 트리스탄 탐슨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르브론 제임스도 다른 또 마음을 또 먹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팀원들도 살려내야죠. 다른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죠. 다른 팀으로 가는 거. 그렇죠. 이제 그 샌안토니오로 갈 바에. 그리고 그날 경기 이후로 클리브랜드 경기를 좀 올라왔었고, 그렇죠. 바짝 올라왔다 다시 또 떨어졌는데, 그렇죠. 하지만 보일 수 있었죠. 전자레인지에 데핀 다음에 냉동실로 바로 들어갔죠. 음식이 엉망이 됐습니다. 아니 그 최고의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최고의 변곡점이 애틀란타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하고 있었는데 좀 약간 몇 개 좀 그렇죠. 콜이 좀 잘못된 것들. 근데 그 전 경기도 백투백이었는데 그 전 경기도 졌어요. 그때는 뭐 말할 수 없이 완전히 완벽한 패배였고 그 다음 경기는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그렇게 됐죠. 제플리카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지금 NBA 스타터스에서 그대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 그 경기 다음 날 나온 에피소드를 보면은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 팀이나 이런 걸 떠나서 NBA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암묵적으로 원래 안 하는 행동이긴 한데 워싱턴 선수들이 이걸 얘기하는 건 좀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인디애나의 망나니 레지 스티븐슨이 토론토와 마지막에 그렇죠. 경기 마지막에 레이업 넣고 정말 토론토 애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한 똑같은 경우의 수죠. 그렇죠. 10점 차인데 도루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랜스 스티븐은 그리고 나름 바로 이제 경기 끝나서 인터뷰에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때 무슨 사실 보고 있었는데 경기를 무슨 트리플 더블을 하려나. 왜냐면 그 정도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리키 데이비스가 백보드 리바운드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제가 힘든데
아 역시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정신 상태만큼.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제이알 스미스랑. 아 그렇죠. 네, 정말 드숀 스티븐슨이 많이 보입니다. 아 그렇죠. 네. 또 JR 신발끈이 짱이지. 그게 짱이지. 네. 바지 내린 것도 짱인데. 아 그렇죠.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긴스타 친구들님, 우승팀은? 객관적으로 해달래요. 네, 객관적으로. 제발 부탁한다고. 네. 내기라고. 바로바로 그냥 예상하고 볼까요? 넘어가죠. 아. 저희 뭐 가해는 당연히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자길래 저는 바로 네. 클리블랜드. 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딱 직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저도 골스. 골스. 저도 골스. 골스. 그러나 저도 우승하길 바라는 건 동부는 클리블랜드. 안 돼! 보스턴하라고 이 사람아. 네. 서부는 클리퍼스. 클리퍼스. 그렇죠. 서부는 뭐 될 대로 되라.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지하철 엄청 맺기님. 클리블랜드와 보스턴전 저희가 좀 기대를 했었던 그런 경기인데 그쵸. 뭐 너무 기대를 한 탓에 실망스러웠던 경기였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원사이드 경기였습니다. 네. 그때가 제일 피크였던 경기 같아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보스턴도 솔직히 저기 풀 전력으로 분명히 나왔는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의 교훈은 당연히 클리블랜드가 소위 멘탈을 우선 잘 잡고 그래서 그때도 저기 그 클리블랜드도 막 풀 전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점수 차이로 대파를 한 거는 분명히 저것이 진짜 실력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이 경기 보면은 르브론이 참 똑똑하다. 아, 르브론 막을 사람이 보스턴에 없구나. 에이버리 브래들리도 끝나고 사실은 되게 피켓롤 상황이나 스위칭을 통해서 항상 유리한 매치업을 이끌어내는 르브론을 보면서 그냥 이제 영리한 신성을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네. 영리한 플레이를 네. 했죠. 그래서 르브론이 무서워할 만한 선수가 없죠. 우선 림 주변에. 그쵸.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니, 그 네. 여실히 드러난 게 두 팀 다 야투가 별로였어요. 사실은 뭐 클리블랜드가 원사이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별로였는데 르브론이 바로 간파하고 골 밑에서 비비더라고요. 완전히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아저씨 농구처럼 그 신장이나 사이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무게감을 통해서 쉽게 득점을 가는데 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왜 할 수 있으면서 뭐 했나 지금까지. 그 뭐야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설레게. 그랬죠. 네. 이상입니다. 이 네. 경기 관련해서 이제 불꽃남자 어빙님 같은 경우는 르브론의 프로 모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좋게 칭찬을 해주시는 네, 분들이 나름대로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긴스 친구들님 댓글에서는 풀라커 광고를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이 보니까 세상이 올바르게 고쳐진 느낌이 하면서 어빙이 멘트를 치는데 그 예시들이 타이슨이 홀리필드에게 그 자기가 씹었던 귀를 돌려주고 사과를 하고 로드맨이 북한행 왕복 티켓이 아닌 편도 티켓을 사고 크랙 세그가 굉장히 요란스러운 양복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걸 이제 불태우고 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플라커는 원래 예전부터 되게 재치 있는 광고들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전에 막 팀덩컨이랑 그랜틸이 막 잔디밭 밀고 있는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잔디맞을 밀어요. 네,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완전- 릴라드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막 그 칼말론 막 그렇죠. 이런 막 네. 반지 얘기하면서 네. 카와이 레나드도 최근에 나왔었죠. 네. 아, 그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플라커가 아니었나요? 네. 근데 플라커 광고가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뭐 네. 예를 들면 뭐 러셀 웨스브룩한테도 뭐 나오고 폴 조지한테도 뭐 아니 되게 많아요. 다양한 광고가 네, 되게 있군요. 많아요. 재치 있는 광고를 많이 찍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론조볼 아빠님. 나이키와 론조볼의 계약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이키가. 농구 선수와 스폰서 계약 관련 에피소드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뭐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뭐 여기 댓글에 언급하신 거 외에 댓글에 되게 웬만한 주요 사례들을 더 알려주신 주요 거예요. 사례들이 여기 나와 있죠. 네. 뭐 다 이 외에 다른 사례들이 있으면 네. 저희가 한번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뭐 우리 신발 특집 한번 하는 것도 네. 나름대로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센터와 파워포워드의 차이 그리고 슈팅가드와 스몰포워드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 여쭤보셨는데 뭐 누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명확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구분이 굉장히 무의미해졌죠. 네, 요새 어떤 농구의 트렌드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단적인 예로 올스타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구분이 없어진 이유도 사실 프론트 어떻게 코트, 백코트 그렇죠. 이렇게. 최근에 어떤 플레이 트렌드를 반영해 준 거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 여기에 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예전처럼 센터라고 하면은 정말로 뭔가
외곽에서 플레이가 안 되는 그런 선수들이었거든요.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가드들이나 다른 선수들이 정말 포스트로 볼을 투입을 해줘서 거기 안에서 센터가 뭔가 직접 해결을 해내는 그런 것도 이제 센터라고 했었고 파워포드는 그 주변에서 센터를 보조를 해주면서 뭐 미드레이 점프를 장착하고 있으면 더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요새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흐지부지해지고 굉장히 선수들이 다재다능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뭐 AD 지금 AD 이런 거 해주셨고 또 이제 드마커스 커즌스라든지 굉장히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센터 같은 바디를 가지고 있지만 뭐 심지어는 뭐 스몰포드나 가드 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의무임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 슈팅 가드와 스몰포드는 어떻게 보면 이 센터 파워포보다 더 오래 전에 많이 파괴가 됐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제 저희가 항상 자주 사용을 하는 스윙맨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이 스윙맨이라는 단어는 정말 한 15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센터라는 포지션이 그 가드가 이제 공을 시작할 때 이제 하이에서 공을 받아주면서 다시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의 그 세로적인 어떤 느낌이 강했다면 요즘 보면 드마커스 커슨스나 AD는 하이에서 공 받아놓고 자기가 해요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3점을 다시 뒤돌아서 3점을 쏘거나, 그러니까 너무 변칙적인 플레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구분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래 NBA 팀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센터 수상이 있는데 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용어로 구분을 해드리자면은 백투 더 바스켓과 페이스 더 바스켓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등으로 밀고 가냐, 아니면 선수를 정면으로 보고 이제 돌파를 하느냐, 그 차이가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이렇게 좀 분화됐다고 할까요? 센터는 포스트업 아니면 그렇죠. 여기 그 프리로 라인 쪽에서의 약간 수송부 역할, 공을 그렇죠. 이제 뿌려주고 이런 거 역할을 하고 파워포워드는 보통 이제 스크린 거죠. 약간 좀 블루워커 느낌의 그런 쪽의 일들을 좀 주로, 아니면 여기 그렇죠. 사이드 쪽에서 그 점퍼를 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분화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게 점점 아까 저기 호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애매모호한 경계가 없어졌죠. 그냥 농구가 진화하면서 포지션들이 파괴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정형화된 어쨌든 스타일의 넘버링을 할 수 있던 1번부터 5번이라는 표현을 쓰면 넘버링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어쨌든 포지션들이 각 포지션들마다 진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그 플레이 스타일별로 나눠지지 분집을 이루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으시면 제일 좋은 사례가 제 생각에는 패트릭 윙이랑 찰스 오클리 같거든요. 이 선수들을 현 시대로 데려오면 이 선수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시대가.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포지션 파괴가 일어나는 시기. 그래서 트위너가 성공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센터가 막 갑자기 3번 보고 이러니까 애매한 애들은 안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스윙 패스가 좋네요. 좋네요. 오박성입니다 오늘. 괜찮네요. 자, 다음 댓글은 농구인네 씨름 축구 싶냐. 클리블랜드의 동부 컨퍼런스 1위가 유력하다라고 이제 해주셨을 당시만 해도 유력했죠. 여기 써주셨네요. 4월 7일 점심 기준. 네. 그리고 58초의 대체 샌더스. 그쵸, 잠깐 나왔죠. 꾸준히 영입된 선수들의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을 기대하신다고. 없죠. 오늘 그래도 데런 윌리엄스가 히트전에서 보면은 물론 게임은 졌지만 그래도 상당히 오늘 그 예전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영입 면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플레이오프에서 데런 윌리엄스가 또 잘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야. 아니 수비가 체력이 안 되는. 그렇죠. 네. 저런 거 좋네요. 단호한 모습.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우리 쇼미더머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다음 댓글은 신라호텔이님. 스카우터로 저희의 전투력을 한번 책정해 보면 1등은 누구일까요? 이건 뭐 호수인 아니에요? 우리 다 어떤 전투력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NBA에 대한 전투력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게 맞겠죠. 왠지 싸움 아닐까요, 이거? 싸움을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싸움? 그냥 인간 전투력, 사람의 전투력. 그럼 이거 기가 에너지니까 기. 네. 초사이언이냐, 개왕권을 썼냐. 이게 점점 드래곤볼 리트로 가네. 저는 확실히 지구인인 것 같아요. 약간 말 많은 지구인. 그러면 토크 점유율 1등은 누가 될까요? 그건 나지. 제가 맨날 끝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무 말 많이 해서 미안하다고. 네, 참고로 모든 전투력을 다 합해도 저는 한 꼴등입니다. 네. 제가 깔아주고 가니까. 왜 갑자기 겸손 모드로?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그래요? 죄송합는데. 뭐 판타지 리그 다시 시작했어요? 그네요. 판타지 리그를 제외하면은 제가 다 이게 전형적인 자유인의 재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죠. 전투력 최하위. 재수 없는 자유인. 진짜 3단 변신 같은 거. 잘하면서 못한다고. 자, 다음 댓글은 가야인 카와이스 고인님.
르브론의 미드레인지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셨고 이게 애틀란타전 패배 이후에 네. 예, 짧은 그 소감이셨고 이게 노쇠화라기보단 플레이 스타일이 체력 소모가 좀 극심한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말에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6시즌 연속 파이널까지 갔어요. 지금 경기 수로 따지면 NBA 전체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6경기 플레이를 봐도 인디애나전에서 51분, 올랜도 37분, 보스턴 38분, 애틀란타 41분, 46분. 노예가 여기 있네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거의 넘버원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혹독한 눈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뭐 플레이스타임 지치 이런 게 아니라 6시즌을 연달아 정말 풀로 뛰었는데 그렇죠. 누가 안 지치겠냐는 거죠. 심지어 맘바, 코비도 르브론한테만큼은 레스팅 좀 빼줘도 될 것 같아. 그 잣대를 나도 인정한다. 르브론은 피곤할 만하다 라고 하는 거지. 뭐 플레이 스타일 뭐 이런 거 노쇠화라기 말하기에는 그가 이제 걸어온 그가 행해왔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체력적인 그 패티그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정규 시즌이 이제 82경기잖아요. 네. 르브론은 이제 그 결승전 진출한 경기를 다 포함시키면 한 시즌마다 100경기씩 뛴 거거든요. 그쵸. 네,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게 두 자릿수랑 세 자릿수도 느낌이 또 확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나이를 감안했을 때 뭐 어느 정도는 체력 방전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르브론한테 기자 질문한 거야. 보스턴전 전에 아니 너무 지치고 뭐 힘든 거 아니야 했더니 맨 나 6경기 연속 나가서 맨 나 해주더라고. 6시즌 연속. 나한테 그럴 거 할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지금 극장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진짜 르브론 광팬으로서 근데 제가 르브론을 조금 깔 수 있는 게 여기 댓글 중에 뭐가 있냐면 보면 이제 첫 문장에 이제 그러니까 그죠 Greatest of All Time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이것 때문이 아니고 마이클 조던 때문에 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미드레인지 때문에 뭐 최고의 선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해도 사실 마이클 조던 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레인지 부족도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르브론은 뭐 최고의 선수지만 그러니까 정말 정점은 아직은 못 왔다. 아니, 저는 이게 나중에는 기록으로 숫자로 말해줄 것 같은 게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르브론이 뭐 4, 5년 뒤에 아니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가 찍은 스탯들이 결국에는 과연 누가 이걸 넘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역사가 평가한다는 그런 걸로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후손보다는 그 과거의 선배들을 넘기도 지금은 정말 이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몇 명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요. 아직 한참 많지는 않고 솔직히 솔직히 많지는 않고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진짜 아직도 여러 명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보완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네. 자 다음 댓글은 팀 덩컨 넘버 21님 웨이드 남의 크인 당신은 누굽니까? 저 예지제 아닙니다.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돌아왔죠.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 웨이드 돌아올 때 그거 멋있더라. Not one, not two, but three다. 멋있더라고. 간지나 형. 간지남. 네, 공식 간지남입니다. 나도 난투는 그 억양이 아닌데. 나 그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세븐 이건데. 나 이거까지 깐죽대면서. 자, 그 밑에 댓글들은 웨스트브룩의 42번째 트리플 더블. 이 소식은 저희가 위클리 뉴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댓글들의 반응들만 간략하게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박스 가네님은 웨스트브룩의 새 역사. 못된 생각으로는 MVP 실패 후 그 빡침으로 플레이오프 때 잘해주기를. 그것도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마누 지노빌라님은 소름. 마이스트로 CP3님은 MVP 레이스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다. 그리고 호주인님 아직도 하든이신가? 우선 답을 드리면 저는 하든입니다. 하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불꽃남자 어빙님은 클리브랜드의 충격적인 애틀란타전 패배가 와이나 선생의 활약으로 멘탈이 정화됐다. 엄마 드로자님은 욕심쟁이라고 해도 와 하면서 이렇게 감탄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위클리 뉴스 때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지하철 엄청 맺기님. 클리브랜드와 애틀란타전 4쿼터 동점 후 연장 패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나오네요. 이 얘기가. 클리브랜드 없으면 NBA 지분을 누가 가져갈래? 와, 근데 정말 못했어요. 어쨌든 결론은 정신줄 났죠. 뭐 오심도 있었지만 그랬죠.
서부는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됐습니다. 덴버가 떨어지고 그쵸. 네, 네. 포틀랜드가 확정이 됐죠. 웨스트브룩 이것도 이제 떨어졌죠. 그렇죠. 웨스트브룩과 또 연관이 있죠. 그 절벽에 매달린 손을 발로 짓밟아버렸죠. 네. 오 살벌하게 떨어뜨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부의 상황에서는 시카고에도 한 표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은 A 주에르노 A님 첫 댓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좋아서 카와이 레너드를 좋아하고 그래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를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샌안토니오 홈 경기를 보면 관중들이 꽉 차 있지 않고 중간에 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인기가 없는 건가요? 성적도 좋은데 왜 관중이 없을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그 경기장에 2만 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2만 명이 그날 모든 스케줄이 완벽하게 떨어져서 쇼업을 해야지 이제 2만 명이 꽉 차는 거고 항상 뭔가 변수가 있죠. 시즌 티켓 홀더들이 뭐 오늘 좀 스테이크 좀 썰어보자 뭐 이래가지고 경기 안 가고 다른 그런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은 티켓을 이제 결제를 하려고 이렇게 막 자세히 찾아보면은 정말 없어요. 없는데 막상 경기장에 가면은 이렇게 듬성듬성 빈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노쇼야? 노쇼? 그렇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얘네들이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냥 노쇼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죠. 저는. 그리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세크라멘토나 샌안토니오나 도시 자체가 사실은 되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용 인원을 항상 풀리 돌리기는 사실 어렵죠. 시즌 중에는. 네. 그리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도시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샌안토니오에서 인기가 없진 않은데 샌안토니오 도시 자체가 관장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사실. 이것도 야구가 시작해서 또 비어 있을 법인가? 아니면 항공사 직항이 좀 뚫려가지고 좀 직항이 뚫릴 정도로 큰 도시였으면 아마 조금 더 뭐 꼭 관중들이 NBA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도시 소비력이 더 있었으면 많았을 텐데 티켓 값도 그렇고 이렇게 아무래도 막 농구 경기를 쉽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역적인 어떤 그 소비 성향도.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경기장이 작아져서 다행이에요. 예전에 그 알라모돔에 갔을 때는 거기 한 3만 8천 명이 들어가는 거로 제가 거의 4만 명 들어가는 거로 기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뭐. 그렇죠. 뭐 골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구단이어서 그렇죠. 제가 경기를 볼 때마다 항상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은 좀 들거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지리적으로도 사실 샌프란시스코 옆에 붙어 있는 오클랜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되게 인터내셔널한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집중을 받았고 대도시 옆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그런 게 이제 화려하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항인이 직관인을 되는 거죠. 이제 직항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라임하지 마. 말까? 하지 마. 제가 또 항상 그 직관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지해 줘야겠어. 제가 또 직관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굳이 관중들이 뭐 1쿼터 뭐 3쿼터 이럴 때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서로 이제 TV 보면서 노가리 좀 까다가 뭐 주말에도 잘 지냈냐 뭐 이번 주에 했냐면서 크루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 그것 때문에 자리가 비어버리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복도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마초 이렇게 보면서 그 시합 중에도 그렇죠. 경기 보면서 얘기 나눠.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 중간에 못 들어오거든요. 경기가 중단된 다음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입구 변수가 앞에까지 왔다가 거기서 막죠. 저랑 그때 나초 드셨잖아요. 그렇죠. 나초에 뭐 스시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뭐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댓글 제플리카원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커리와 탐슨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케빈 듀란트가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좀 장밋빛 전망이 보이고 있고 그렇죠. 얘도 신기해요. 두 번째 이유는 클리블랜드의 막판 경기력이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듀란트 복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초반에 전반전에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니 후반에는 그래도 감을 잡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듀란트가 돌아온 골스는 무섭다. 그렇죠. 커리는 기분을 탔기 때문에 이미. 맞습니다.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도 다행히 그 사이에 안 다쳤죠. 혼자서 아주 고공부터했는데 수비를. 고갈이 안 되더라고요. 아우 대단하다. 올해 DPOI 받을지 않을까요 거의? 카와이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요? 카와이가 더 강할 것 같아요. 전 카와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딱 양분화되더라고요. 드레이먼드 그린이냐? 둘 중 하나다. 근데 이게 뭐 3년 내내 지금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좀 드레이먼드 그린이 받았으면 조금 받았으면 너무 득점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 레이스도 굉장히 좀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재밌는 레이스가 많아요. 둘 다 누가 받아도 사실 이상할 거 이번에 없죠. 어워드 레이스는 참 재밌는 게 많아. 루디 고베어는 어떤가요? 고베어도 받을 만하죠. 충분히 그냥 뭐 서 있어도 그냥 수비가 됐는데요. 디펜시브 퍼스트 팀 뭐 예약했으니까. 네. 자, 다음 댓글은 김버님님.
오랜만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시네. 네, 지난번 성별 의혹 이후에 첫 댓글 상심하셨던 거죠 그 사이에. 남자분입니다. 네. 네. 캡스와 혹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경기죠. 네. 빠기 쳐서 댓글 남기신다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뒷박. 네. 네. 클리블랜드가 시카고랑 붙기 싫어서 2위를 노리는 게 아니냐. 카야님 의견은 어떠신지. 시카고도 물론 좋은 팀이지만 붙기 싫을 정도의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폴 조시가 더 싫기 때문에 지금 무섭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저 터런도 감독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이 댓글이나 얘기가 클리브랜드가 많다.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은 클리블랜드 그렇죠. 팬들을 깨우셔가지고 이미 청취자분들한테 죄송한데 클불 댓글은 약간 생략하자. 안 돼요. 야, 너무 말이 안 돼요. 많아. 개인적인 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존중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사실 뭐 논란이 될 만했죠. 네. 워낙 성적이 막판에 너무 꼬꾸라져서. 그렇죠. 호수님이 된다면 된 거야. 네. 그리고 저를 여전히 응원하고 있으시고 목소리를 들을수록 존잘남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이래서 성별 의혹인가요? 틀리셨네요. 이래서 성별을 존잘남이요. 존잘남. 그리고 닉네임이 왕자의 게임에서 온 건가요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제 잘생겼다. 그쵸. 제발 핵잘남.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닉네임이 가장 쉽게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고민 없이. 거의 개인정보에 가까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자,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 오랜만에 인천에 간 김에 KBL 플레이오프 이게 그 전자랜드와 모비스의 경기였죠. 네. 그렇죠. NBA 눈이 적응돼서 그런지 소박한 농구 경기 보고 온 느낌이라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호수이님은 지금 저 팀 있는지 모를 거예요. 모르죠. 그리고 저번에 언급했던 포틀랜드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후배와 술을 먹으면서 논쟁이 된 게 있다고 합니다. 릴라드가 NBA 가드 중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이건 아니지. 노랑물결님은 웨스트브룩, 커리, 크리스폴, 조너, 아톰이라고 했는데 아톰이 들어갔군요. 후배는 크리스폴, 릴라드, 조너, 러빙, 드라기치라고. 이거 뭐야? 아니 자, 우선 후배에게 스테픈 커리를 아냐고만 물어봐 주세요. 아니 웨스트브룩은 아냐? 제가 봤을 때는 대화의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종결되고. 그래서 그 후배가 근래 NBA를 보기 시작한 티가 팍팍 난다고 노랄못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역으로 노랄못이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구박하길래 다음날 야근을 시켜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한 20년 야근 시켜야 돼. 이 정도면 농구를 안 보시는 건데 후배는. 이 드라기치가 탑5는 네, 저도 좀 이해가 잘. 저는 이 댓글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NBA 팀을 어쨌든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후배와 술을 마시면서 논쟁했다는 게 사실 우리 지금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늘 이래왔던 거를 사실은 방송 용어만 좀 바꿔가지고 그렇죠. 아이디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뭐라고요? 재미를 계속하세요. 네. 뭐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억지가 좀 심한 것 네. 같아서. 팬심이 많이 담긴. 논쟁은 재밌어요. 사실은 릴라드를 그냥 뭐 가드라고 하면 더 넓어지겠지만 포인트 가드라고 쪼려봐도 사실은 릴라드가 탑5 안에 그냥 앞에 대볼게요. 올 시즌만 봐도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퍼스트팀 확정이고 커리, 아톰 뭐 그 다음에 조널 맞습니다. 뭐 그렇죠. 수도 없죠. 네. 라우리 뭐 어디 뭐 릴라드가 아직은 뭐 NBA 서드 팀에 들 수 있을까요? 못 들죠 이번에. 네, 제 좀 생각에 못 수납이 될 들어요. 것 네. 같아. 지금 근데 현재 언론에서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뭐 59득점 하면서 막 그쵸. 릴라드를 올 NBA 팀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막 현재 언론에서도 지금 왈가왈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왜냐면 커리가 제가 볼 때 세컨 팀 들어가겠지만 커리 그 서드 팀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듀란트가 빠진 이후의 활약 때문에 더 세컨 팀에 좀 유력해졌지만 왜냐면 아이자 토마스랑 사실은 커리가 세컨 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럼 서드 팀에 조널이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진짜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릴라드가 끼기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풍부한 가드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릴라드가 탑5에 되기 힘들죠. 대체적인 여론이 드라기치는 뭐야? 이게 제가 지금 그 릴라드를 보면서 예전에 알론조 모닝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센터가 강성하던 그런 시대에 있던 네, 센터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홀오페임에 들어간 정말 어마어마한 센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올 NBA 팀에 많이 선정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좀 비교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이번 주에 포틀랜드 역사상 가장 최고 득점 그렇죠. 59득점.
간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네. 아 그렇게 보니까 모닝이 혼자 드래프트 2픽이구나. 2픽이죠. 다 1픽인데요. 그렇죠. 노롱불결님이 힘을 좀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훨씬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야근 많이 시키세요. 네. 자, 다음 댓글은 가야인 카와이스고이님. 요새 노아가 잘 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훈훈합니다. 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트를 자꾸 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성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진짜 제가 진심을 알 수 없는 거는 또 저랑 성향이 다르셔서 누구로는 싫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분이 여성분이라면 잘 말해야겠다. 자, 다음 댓글은 지하철 엄청 맺기님. 현재 클리블랜드 경기를 보고 있는데 사쿼터 폭망 중이네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클리블이 시카고를 피하기 위한 빅픽처. 리그 끝물 가니 참 재밌네요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히트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진 그렇습니다. 거. 네. 네. 다음 댓글은 무표정 에이스님. 이게 누굴까요? 무표정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겠죠. 카와이. 아니면은 팀 덩컨. 약간 느낌 있잖아요. 일단 첫 댓글이시고 팟빵에서 정치 시사만 듣다가 우연히 노화를 들었는데 평소에 이거 꼭 챙겨보고 매 에피소드 다 역주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걱정을 안 하게 해주는 세난의 광팬이고요. 세난 팬들도 은근히 있네요. 사소한 걱정을 안 하게 해준대요. 세럼 걱정 크게 안 해도 되죠 사실. 아니 사실은 연예인 걱정이나 세나 걱정은 제일 안 해도 되는 하는 게 거예요. 아니다. 예. 요즘은 경기를 이기든 지든 카와이가 경기 중이거나 벤치에 있을 때 웃나 안 웃나 보는 재미로 경기를 시청한다고. 아, 무표정 에이스가 가와이라는 거의 거예요. 가와이 레너드 밀리를 찾아라 수준이에요. 네.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벤치에서 웃는 걸 봤는데 이번 시즌 두 번째 웃는 모습인 것 같다고. 저는 박장대소죠. 그렇습니다. 카와이가 MVP, 올해의 수비 다 받았으면 네, 하시고 재밌는 방송 정말 감사하고 한편 잘 듣겠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마포대교 무너졌느님. 네. 보스턴 대 클브 동부 1위 대결. 네, 뭐 마지막까지 치열하니까 그렇죠. 네, 보스턴이 1위를 하는 걸 볼 것 같아서 기쁘시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부 프로권 싸움도 인디애나, 시카고, 마이애미 저희가 아까 언급했던 그 세 팀 이야기. 노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시카고가 올라갔으면 하는데 코너니까 어찌 계속 됐지. 유지돼야 되거든요. 예. 여기 어김없이 스미스팡님이 또 그렇죠. 답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아 제가 이 댓글처럼 이번 네. 주 보스턴 작년에 지난주 꺾는 거 보고 이번에 다 뒤졌다 이런 마인드 쇼타임을 준비했는데 와 완전히 다시 나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오늘 침울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 마지막 경기 남았으니까. 네. 아니 우린 끝났어요. 마감했어요 지금. 네. 물론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지금. 센트럴 디비전 우승했다니까.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가야인 카와이스고이님. 클리블랜드가 약간의 탱킹 모드 아닌가. 그렇죠. 프로브에 나가서 초기 라운드에서 떨어질 전력이면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게 낫다는 풍조마저 생길 정도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정규 시즌이랑 네. 플레이오프에 대해서 좀 비중을 다 좀 바꿔보자는 건데 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공감하면서도 반면에 이거는 아담 실버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요. 저희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관중 입장이니까 중재의 달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저기 이쪽 현재 1, 2위 싸움에서 7, 8위를 결정을 하기 위해 탱킹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 7, 8위를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여기에 사실 탱킹은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1위를 다투는 팀이 탱킹한다는 거는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고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을 더 보기 위해서 지금 1위를 나는 것보다는 우리 스타들에게 휴식을 취해서 풀 전력으로 이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게 더 맞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죠. 전략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무엇보다 제가 기사 본 것 중에 재밌는 거는 예전보다 사실은 정규 시즌의 강팀들이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와서 바쁜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팀들이 지금 꽤 너무나 오랫동안 붙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처럼 어느 정도 물론 강팀들이 존재하지만 좀 이렇게 약팀이 올해는 다시 강팀이 되고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열정을 불태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2010년 이후에는 너무 비슷한 팀들이 쭉 가서 정규 시즌에서는 이제 늘 해왔듯이 루틴하게 좀 이런 부분도 탱킹한 팀은 계속 탱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약간 좀 업셋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좀 비슷한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주 댓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클리 뉴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첫 번째 위클리 뉴스는 러셀 웨스트브룩. 그렇죠.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히스토리. 네, 올 시즌 일단 최고죠.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기록은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 그렇죠.
이게 금요일에 있었던 피닉스와의 경기였죠. 3쿼터 중간에 올라디포한테 그 어시스트를 전달하면서 그렇죠. 확정이 됐습니다. NBA 뭐 역사상 유일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오스카 그렇죠. 로버트슨과 이제 그렇죠. 같은 어떤 전설에 이제 올라오게 됐는. 바구니에 공을 넣은 이후로 두 번째 사람이 55년 만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전 이 표현이 참 찍고 나왔어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농구라는 운동이 단순하잖아요. 마루에서 바구니에 공 던지는 운동이었는데 와 여기서 드디어 이 두 번째 역사적인 한 명이 또 탄생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요일 경기에서는 더 대단한 기록. 그렇죠. 한 시즌 최다 트리플 더블 기록을 그렇죠. 드디어 세우게 됐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경기가 굉장히 또 나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명경기였죠. 우선은 네. 일단 그 42회의 트리플 더블은 최초입니다. 그렇죠. 시즌 최초고 이게 55년 만에 그렇죠. 경신된 기록입니다. 1961, 62 이제 신시내티 당시 소속이었던 이제 오스카 로버슨이 세웠던 기록을 55년 만에 깼죠. 기록을 깨고 42번째. 그리고 덴버를 떨어뜨렸죠. 그렇죠.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우리 그때 요키치 묘수를 하다가 러셀 웨스브룩이 막판 버저비터로. 근데 그거 진짜 짱이더라. 저는 이날 솔직히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서 클리브랜드 애틀랜타전을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덴버전도 좀 기대는 안 했던 게 그 전에 멤피스전에서 사실은 그 트리플 더블로 실패해서 뭔가 뭐 상대팀 입장에서 이런 기록을 좀 막지 않았나 하면서 그냥 혼자 속으로 그랬는데 웨스트브룩이 아니나 다를까 이 기록을 초반부터 거의 조금 달리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그 버저비트까지 하면서 최고의 경기를 선보였죠. 진짜 소름 끼쳤죠. 그리고 저는 사실 더 소름 끼쳤던 게 버저비트 성공시킨 다음에 이제 막 그 이제 벤치로 돌아가서 점프를 하는데 아직 점프를 이만큼 점프력이 진짜 아니 지금 시즌 2경기 남았는데 저기 점프를 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 짐승 같던 타지 깁스 3골까지 뛰더만. 아니 이 사람은 뭐야? 말도 안 돼 이 사람. 약물 테스트해야지. 경기 끝나고 시즌 이제 2경기 남았는데 마지막 4쿼터 끝나고도 점프가 그렇죠. 말이 안 돼. 진정한 짐승입니다. 짐승입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그 덴버를 떨어뜨렸잖아요. 바로 그 포트랜드 선수들이 트위터에다가 우리들의 MVP 그렇죠. 올해 MVP 너다. 에반 터너. 그다음에 뭐 릴라드도 브로 You are MVP. 그렇죠. 근데 진짜 그리핀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그 SNS 통해서 러셀 웨스트브룩 MVP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남겼죠. 그렇죠. 진짜 케빈 러브나 뭐 브래들리 빌 뭐 이런 선수들이 진짜 네가 위너다. 난 진짜 그리고 브래들리 빌은 게다가 이제 너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3점으로 50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게 한 시즌에 3회가 나온 게 또 이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임스 하든이 2번을 했고 올 시즌에 러셀 웨스트브룩 2번을 했는데 마지막 버저비터로 3번을 경신하면서 근데 나머지 전체 선수들 합치면 6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서 5번 했잖아. 근데 전체 선수들 히스토리컬 봤을 때는 6번밖에 없는데 올 시즌에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올 시즌에 그 기록 면에서만 히스토리컬한지. 저는 그리고 사실 이 기록을 훑어봤을 때 제일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은 오스카 로버트슨이 그 평균 트리플 더블 기록했을 때 출전 시간이 평균 45분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러셀 웨스트브룩은 지금 34.7분 정도를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빅 5보다 10분 정도를 덜 뛰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이 엄청 지금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 기록 봤는데 더 무시무시한 거는 그 61, 62 시즌에 윌 체인벌린이 전체 시즌 중에 8분을 쉬거든요. 네, 그렇죠. 전체 시즌 8분 쉬는데 그게 8분이 왜 쉬냐면 퇴장당해서 쉰 거예요. 싸우다가. 그게 더 무서워 나는. 전 시즌을 1분도 안 되게 다 뛰었어 8분 빼고.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을 시키려면은 그 61, 62 시즌과 이번 그 1617 시즌을 비교해봤을 때 한 각 경기당 나오는 포지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61, 62 시즌에 이번 시즌보다 한 30회 정도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지션도 더 적고 출전 시간도 더 적고 이런 와중에서 이런 기록 어마어마한 기록을 달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그렇죠. 소름 끼치는 그런 기록적인 시즌을 보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진짜 NBA를 20년 가까이 봤는데 작년에 스테픈 커리 400개 3점 슛이랑 뭐 은퇴해서 60점 넣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마에 어떻게 보면 72승 기록도 깬 팀도 나왔고 파이널 3대1 뒤집는 게임도 있었고
아 이번에 또 42번째, 그러니까 42개의 트리플 더블.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오래 살고 보니까 나 이 진짜 어떻게 이 2015, 2016 그러니까요. 최근에 다 깨진다는 자체가 농구의 좀 NBA 역사의 혁명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말 역사책, 이게 NBA 역사책 그렇죠. 이런 거 그때 보면은 봐왔던 거를 아,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안 깨지겠구나 했던 네. 기록들이 그쵸. 정말 하나하나씩 이렇게 위태해진 거 보니까 참 전 오래 살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러셀 웨스트브룩이 사실은 뭐 이기적이다 이런 평가도 받긴 하지만 저는 진짜 이번에 버저비터가 어떻게 보면 MVP 레이스의 버저비터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 있겠지만 되게 상징적인 슛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멋있더라고 진짜. 근데 저는 약간 이런 팀을 느낌, 이끌었다는 게. 이런 느낌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같은 어떻게 엄청난 가창력을 지닌 최고의 그 가수들도 순벌을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가수들이 좀 유리하다. 슈퍼트 관중한테 임팩트가 주니까. 근데 웨스트브룩이 좀 그렇게 있은 것 같아요. 하든도 엄청나지만 지금 막판에 지금 웨스트브룩이 거의 6번 시드인 거예요. 7번 시드 이렇게 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VP 레이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웨스트브룩이 MVP를 받게 된다면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승리적인 같아요. 경기가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올스타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거의 레이스 끝났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스템 그렇죠. 성적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은 MVP 캠페인에 되게 늦게 들어온 스타일이긴 한데 이 정도로 마지막에 이렇게 질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질주할 줄은 사실 몰랐지 뭐 이 정도는. 대선만큼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뭐 이건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예전에 우리 마라톤 보면은 그 송기정홍이 사실은 회자가 제일 많이 듣던 거는 사실은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오스카 로버슨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대단한 분이지만 올 시즌 정말 많이 언급되면서 예전 그 명예의 어떤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쵸.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찾아본 게 그 61, 62 시즌이라고 하는 그 옛날 미국은 뭐 정말 인종차별이 심했고 그렇죠. 백인 전용 식당,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시내티 프론트진이랑 오스카 로버슨이 밥을 먹을 때 혼자 흑인이었다 그래요. 백인 전용 식당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그 주문도 안 받고 뭐 던지고 뭐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일 먼저 시딘 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흑인이 백인 로스터랑 가서 주문하고 이런 그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 오클라호마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년 지난 시점에서 예전에 그 차별받았던 그 어떤 오스카 로버슨의 대단한 업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너무 대단했던 정말 더욱더 대단한 제가 볼 때 기록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설민석 강의를 그렇죠. 지난번에 그 세르비아에 이어서 이렇게 코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호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 코너가 두 개나 생겼네요. 그렇죠. 네, 다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네. 약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갖다 붙인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연결이 부드럽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를 서칭을 했으니까 그렇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립질한 거죠. 네. 그냥 차머리 밀고 둘이 온 거야. 그렇죠. 우선 배우고 깜빡 맞죠. 익히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제대로 각광받지 못한 기록이 후대에 와서 그렇죠. 네, 네. 다시 제대로 재평가받고 그렇죠. 더 가치 있게 평가가 되는. 그렇죠. 네. 이 경기를 하고 나서 ESPN이 내는 데서 이제 좀 투표를 MVP 보트 예상 보트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제임스 하든이냐 러셀 웨스트브룩이냐고 72명한테 물어봤어요. 전문 애널리스트들한테. 정말 이게 딱 50대 50. 50대 50. 네. 근데 그냥 다 선택지를 주고 아니, 누가 가장 MVP에 좀 접근한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은 러셀 웨스트브룩 1등, 제임스 하든 2등, 3위가 콰이 레너드, 4위가 르브론, 5위가 조널. 그러니까 양자구도냐 다자구도냐. 네, 그렇게 한번 두 개를 차이거든요. 물어봤는데 양자구도 때는 딱 반응은 아니고 다자구도 때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1등. 좀 더 앞서는. 제가 얼마 전에 대선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딱 똑같이 물어보네요. 네? 양자구도일 때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약간 레이스랑 비슷하게 가고 뭐가 있죠. 다릅니까? 그러니까 네. 반반이냐 저거. 네, 네. 네. 자, 이 경기 이후, 이 기록 이후 MVP 레이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역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데 네. NBA 역사상 자신의 팀이 50승을 못했을 경우에 네. MVP를 수상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다. 단 한 번도 없었고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봐도 자신의 팀이 한 컨퍼런스에서 3위 이상의 기록을 하지 못한 팀에서 단 한 명의 MVP도 배출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러셀 웨스트브룩은 이 두 케이스에 다 해당되지 않는 거고 만약에 러셀 웨스트브룩이 MVP를 수상하게 되면은 최초가 되겠죠. NBA 이런 거를 다 뒤집고 새로운 역사를 또 쓰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이제 항상 뭔가 했을 때 어떤 팀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MVP라는 건 정말 most valuable 플레이어잖아요. NBA 베스트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이번 시즌 베스트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즌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 웨스트브룩이 정말 소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역사의 획을 한 획을 기운 건 맞지만 이런 NBA에서 MVP라는 그 상을 주는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 비중을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웨스트브룩이 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은 웨스트브룩은 지금 남은 2경기를 다 이긴다 하더라도 48승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승률이 60%도 안 돼요. 57%, 8% 정도가 안 된단 말이죠. 이 기준이 과연 NBA가 생각하는 그런 MVP라는 상에 부합이 되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된다. 네, 아무리 소름 끼치는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오스카 로버트슨도 마찬가지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을 때 MVP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쵸. 심지어 보팅에서 3위밖에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제임스 하든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호수희님의 의견을 동의도 하면서 약간의 저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게 만약에 모스트 밸류얼 플레이어가 가장 중요한 건 팀의 승리라는 관점이 잣대가 가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가장 뛰어난 선수이면서 팀을 가장 높게 이끌어가는 그렇죠. 팀을 되게 높은 승률로 이끌어간 선수를 뽑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올스타가 한 명밖에 없는 샌안토니오 카와이 레너드가 더 유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반대로 그 관점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전에 플레이오프로 못 올라간 팀을 3위까지 끌어올린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금 현재 성적 보인 것만으로 물론 50승이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혹자가 턴오버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러셀 웨스트브룩이 제가 자기 스탯만 높지 팀의 승리를 왜 기여하지 않는다. 근데 제임스 하든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탯을 위한 스탯을 찍건 비슷한 거 아닌가. 왜냐면 턴오버 수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임스 하든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저희 이미지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훨씬 높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팀이 윈시어를 러셀 웨스트브룩이 더 많이 가져간 건 아닌가. 예를 들면 비슷하면 팀의 승리로만 잣대를 바라본다면 오히려 카와이 레너드가 더 자격 있는 건 아닌가. 반대로 윈시어로 보고 팀을 끌어가는 거라면 러셀 웨스트브룩이 좀 더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팀은 3점을 많이 쏘는 팀이고 어시스트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팀이고 3점이나 야투를 좋을 수밖에 없는 팀인 거고 얘는 혼자 하는 팀인 거고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바라봤을 때 사실 저쪽은 많은 조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턴오버를 일으키면서 갔다면 러셀 웨스트브룩이 자기만의 스타일 혼자 팀을 여기까지 멱살 끌고 올라온 거 아닌가. 네. 물론 여태가 히스토리 상에는 받은 적이 없지만 반대로 이런 기록을 히스토리가 낸 사람도 없지 않은가.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뭔가 웨스트브룩만 턴오버 때문에 좀 부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시즌 내내 이 두 명이 계속 그 기록 갱신하고 있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마이클 조던이 가장 뛰어난 개인 스탯을 찍었을 때는 MVP를 못 받았었죠. 네. 마이클 조던이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팀이 정말 동부에서 탑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줄줄이 MVP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MVP라는 수상 자체가 개인 성적이 아무리 소름 끼치게 뛰어나다 하더라도 월드 챔버랜도 마찬가지죠. 월드 챔버랜도 소름 끼치는 기록을 찍었을 밀러 세리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MVP 이제 모리스 포드로프 트로피잖아요. 이제 이게 NBA 첫 커미셔너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이제 트로피인데 그 80년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인들이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 선수들이 직접 투표를 했는데 개인 스탯이 정말 제일 떨어지는 빌러셀에게 계속 투표를 줬다는 거는 이게 뭔가 팀 승리에 대한 그렇죠. NBA라는 리그에서 이 승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져다니는지를 좀 저에게도 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간과될 수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이님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이제 웨스트브룩이 될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을 좀 해보는 게 우선은 지금 흐름을 탄 것.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저기 호수희님이 말씀하신 것도 승리의 관점과 그 가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든도 그러니까 지금은 둘 중에 누가 돼도 항상 논란이 될 것 같아요. MVP가 돼도 그랬는데 그 웨스트브룩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솔직히 그 트리플 더블에 대한 이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이것도 이제 지금 소위 언론인들이 뽑고 있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쓸만한 그런 거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 점점 불확실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들면서 솔직히 뭐 그러니까 예전에 레스터 시티 저기 EPL도 지금 그쪽에 예전에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됐죠. 그러니까 점점 불확실하게 돼 갖고 그 예전에 있던 모든 확률과 이런 통계들을 다 무시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론조사도 안 맞고. 근데 확실히 약간 이번에 MVP 보팅이 논란을 많이 일으킬 거면서도 향후에 MVP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냐면 팀 승리냐
개인의 절대적인 기록이냐 이걸로 완전히 갈려. 왜냐하면은 제임스 하든도 최근에 좀 부진한 걸 아듯이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건 승리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죠. 자유롭게 갑자기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건 승리지 개인의 뭔가 인덱스 이런 것보다는 난 승리만을 추구한다고 자기가 스스로 인터뷰하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뭔가 축구 나눌 때 개인 스탯만으로 또 나눌 수가 없는 게 웨스트브룩의 이 평균 트리플 더블 기록은 55년 만에 나온 거지만 제임스 하든의 지금 30점 12어시스트는 50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 스탯으로 봤을 때 물론 하든이 평균 리바운드 2개가 부족하긴 해요. 지금 한 7.8개 정도 찍는 것 같은데 2개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 나머지 리바운드를 제외한 다른 수치 자체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소름 끼치는 스탯이라고. 그렇죠. 하든도 뭐 무시무시한 시를 보였죠. 왜냐하면은 더블만 반다고 하면 제임스 하든이 1위야. 그렇지. 82경기 중에서 63회를 했어.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한 그렇죠. 거야. 결장 빼고 뭐하고 하든을 가진 선수가 판타지 또 우승했잖아요. 또 판타지. 이승전 정말 30득점 15킬을 했던 선수가 마지막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제 생각에는 네이트 하치바트 같은데 정말 고인으로 내려와야지. 정말 고인. 제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오면 그런 분이 이제 그러니까 고인이 아니라 고대 말씀드려요. 진짜로 호수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도 되게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득점에 12어시스트 평균을 득점한 것과 트리플 더블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드가 리바운드까지 잡아가는 그런 걸 하는 것과 그때 뭐 서로 간에 그러니까 뭐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토론을 가야님의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근데 비슷한 의견인데 뭐 제가 왜 얘기를 안 했냐면 사실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들이에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사람이 투표하는 거고 그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뭐 나는 가수다 뭐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하반기 임팩트가 누가 더 있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어떤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여론몰이 자체가 러셀 웨스트브룩을 MVP라고 하기보다는 러셀 웨스트브룩을 조명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핀 조명을 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의견들은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핀 조명에 대해서는 약간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이변도 있고 사실 MVP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워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어떤 그런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MVP를 위한 밑장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MVP 발표는 그 다른 어워드들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한 자리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6월 말쯤인가요? 네, 그렇게 발표가 났더라고요. 다 시즌이 다 끝나고 시즌이 끝나고 한다는데 이 재밌는 게 그 1라운드가 또 오클라호마 썬더 시티와 이제 그 휴스턴 로켓이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또 약간 MVP가 주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영향을 또 줄 수 있지 않을까? 공식적으로는 안 줄 텐데 공식적으로는 안 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라면 혹시 여기서 조미료를 착착 내내는 그래요. 느낌이 왜냐면 뭔가 있어 느낌이. 좀 재밌는 스테이지 뭐냐면 스코링 챔피언과 2등 득점 2위 간의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대결에서 만났을 때 옛날에 샤킬 오닐이 득점 1위하고 그 다음에 올라주원이 2등 했을 때 빼고 스코링 챔피언이 무조건 이겼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커리랑 제임스 하든이 붙었을 때 커리가 이겼고 케빈 듀란트랑 코비 브라이언트 붙었을 때도 듀란트가 이겼었고 2012년도에 보면 기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따지면 웨스트브룩인데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변의 연속이 나오겠다.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두 명은 그러니까 기록과 숫자로만 얘기하면 너무너무나 재밌는 대결이라 차라리 원앤원을 했으면 좋겠어. 한 명을 원앤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대결이죠. 최근 국내 몇 년 중에 제일 관심이 많이 받는 1라운드 매치업인 것 같아요. 근데 오클라호마가 너무 심한 게 그 오클라호마 전체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을 제외하고 슛을 제일 많이 쏘는 올라디포인데 둘의 슛 어템프트 차이가 1200개 차이나. 둘을 비교했는데 1200개 차이.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제임스 하든보다 평균 5개 슛을 많이 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웨스트브룩의 트리플 더블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분명 아닙니다. 그렇죠. 리바운드도 보면은 박스아웃을 동료들이 다 해주는 거를 가져가는 그런 전술이 있는 것 같고 역대 최고의 UCG 레이트를 갈아치우고 무려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렇게 욕을 처먹었던 UCG 레이트를 거의 5% 정도 이상으로 지금 갈아치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 끝나고도 점프를 3골까지 뛰었어요. 그렇죠. 결국 마무리는 3골 점프로 끝이 나요. 과연 또 한 명의 택배 MVP가 탄생할 건가 아니면 퍼스트 팀에서 끝날 건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그 순간들을 저희가 함께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다음 위클리 뉴스는 브루클린 네츠가 최하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래프트 탑 3를 갖기 위한 그 팀들의 전쟁. 그렇죠. 브루클린, 피닉스, 레이커스죠? 아닙니다. 보스턴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레이커스가 지금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4연승을 한 게 지금 4년 만에 4년 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아킬레스건 나가기 전에 5연승 했을 때 이후로 4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되게 분위기도 좋고 정말 아름다워요. 막 경기할 때 하는데 집에 갈 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뭔가 이제 로터리 픽을 못 받게 되면 흐르는 건 비가 정말 디엔지 러셀이 이제 그 할머니 돌아가신 거 이제 기념해서 마치 크리스 폴이 예전에 맥포리스 대학에 있을 때 그런 거랑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고 눈부시고 막 다 등을 피크피시고 한데 집에 가는 길에 등을 돌리고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레이커스가 지금 자력으로는 이제 뭔가 그 로터리 탑 3 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50%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가 남은 경기를 이제 져주고 레이커스가 이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피닉스가 더 이제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피닉스가 나머지를 다 이기고 레이커스 다 줘도 그렇죠. 확률이 그렇죠. 레이커스가 안 네, 되는 레이커스가 탑 3 픽을 받을 가능성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이게 근데 끝까지 재밌는 거는 뭐 최하위라고 해서 그 퍼스트 픽이 확정이 아니라 로터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률 싸움이라서. 그 로터리 하나를 디안젤로 루셀이 3점 슛 쏘더라고요. 그걸 샥 들어갔어 또. 나 말고 다른 신은 안 돼. 물론 다 이제 까봐야 아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는 뭔가 심정이 매직 존슨이 이랬을 거예요. 야 임마! 그러니까 마! 약간 까봐야 하지만 그래도 아까 호세인 얘기한 것처럼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딱 그 버저비터 쏘고 끝나자마자 경기 관중석으로 들어가고 붙잡고 울 때는 정말 말한 것처럼 옛날 CP3가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넣고 그렇죠. 발로 차버리고 아빠한테 안겨 운 것처럼 되게 짠했는데 관중들이 다 같이 기뻐해주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같이 해주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이번 시즌 맞아요. 레이커스 시즌에 탑5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 웃긴 게 갑자기 잉그램 잘한다고. 또 다른 신인이 오기 싫은 거 아니냐? 자, 이번 드래프트 2017년 드래프트의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소개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브루클린 네츠의 드래프트권은 보스턴에게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탑 3 안에 들지 못하면 그 거리가 필라델피아로. 롱조볼과 이제 벤 시머스가 같이 뛰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탑 10 안에 들면은 그 거리가 필라델피아로 가고 탑 10 바뀌면 그 시카고로 간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 뉴올리언즈의 그 로터리 픽이 탑 3 바뀌면 그 픽이 세크라멘토로 간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 WNBA 드래프트 소식도 있다면서요? WNBA도 4월 13일 날 이제 소위 이제 드래프트 데이가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다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제일 1픽이 제일 유력한 선수 1픽은 지금 샌안토니오 스타스라고 샌안토니오랑 스퍼스랑 같이 홈을 쓰고 있는 그 팀인데 샌안토니오 스타스가 갖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 그 워싱턴 대학교 출신의 지금 켈시 플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뭐 유튜브나 찾아봐서 보셔도 정말 재밌는 거의 여자 농구의 하든급 왼손잡이고 그 한 시즌에 팩12에서 44점 낸 지금 최다 득점자 이제 그렇게 우선 랭크가 돼 있고 그 여자 선수가 그 가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하든과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하는 그거는 못 봤지만 어쨌든 하든이랑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고 맞아요. 연습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소위 그 스킬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정말 드리블도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샌안토니오 이게. 네. 또 작년에는 이제 샌안토니오 스타스가 1차 2픽을 가져서 모라이아 제퍼슨이라는 유콘 출신의 가드를 얻었는데 생긴 거는 약간 라존 론도 닮았는데 스킬은 거의 어빙급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두 선수가 만약에 하면 거의 원투펀치로 그러니까 작년 꼴찌였거든요. 거의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시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난 WNBA 잘 몰라갖고 잘 들었는데 나 호세님 보면 지금 그러면은 LA는 두 경기 모두가 지고 피닉스 선수가 이겨야 피닉스가 타인가? 레이커스는 어차피 운명을 자기 혼자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컨트롤 수 없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두 경기. 디엔젤로 러셀의 슛과 함께 저 멀리 사라졌어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서 그러니까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네.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LA 레이커스가 두 경기부터 져야 되고 네. 그리고 피닉스가 지면은 끝나는 건데 이긴다면 둘이가 타이가 된다. 아 피닉스가 나온 경기 다 이기고 레이커스 나온 경기 다 지면 타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피닉스는 한 경기 남았을 거예요.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론 이제 피닉스보다 레이커스가 더 많이 져서 아예 그냥 확실하게 브루클린 다음으로 이제 그걸 갖는 게 확률상을 제일 좋았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데릴 모리 단장이 좋아하는 숫자 싸움이고 네, 이제 운명은 다시 지켜봐야겠죠. 나중에 빠지면은. 네, 꼭 탑3 안에 들기. 저 플레이오프 끝나면 절간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론조볼이 넘버원 픽보다는 레이커스 뛰고 싶다고. 네, 론조볼은 레이커스 행을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네. 디안젤로 러셀 버저비트 이후로 네. 론조볼 그 막 초록색 옷 입고 막 돌아다니던데 그 애들 짤방 만들어가지고 어떡해요. 안타깝네. 네티즌이야. 네. 막 있더라고요 보스턴 셀틱 벌써 번호도 8번인가 이래가지고 근데 론조볼 인터뷰 나온 거 보니까 되게 겸손하더라. 그렇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험들하더라고요. 네. 네. 피펜이랑 그렇죠.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 뭐, 되게 대경보라더라고요. 아버지가 워낙 똥탕 치고 다니니까 수습하기 바쁘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왓썹 시간입니다. 쓱. 이번엔 대권 도전이 가능한가? 저희가 이번 왓썹 시간에 주목한 두 팀이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토론토, 네. 서부에서는 LA 클리퍼스. 네. 그렇습니다. 네. 대권 도전 안 됩니다. 네. 롤플레이. 네. 일단 결론을 내고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도 잠룡 네. 앞만 지고 바라가라고 해도 안 됩니다. 만년 유망주 뭐 이런 네. 느낌인가요? 네. 자, 토론토와 LA 클리퍼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동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토론토. 어느샌가 워싱턴을 제치고 3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네. 후반기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6승 7패.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 그렇죠. 굉장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네. 동부 3위 현재 전력 토론토에 대한 전력 평가 간략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라우리 is back. 라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죠. 네. 토론토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건 이제 라우리의 공백을 그동안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잘 메워줬죠. 그래서 이제 동부의 어떤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순위권을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기가 막힌 소름 끼친 타이밍에 또 이제 라우리가 돌아와서 뭔가 상승세를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바카와 PJ 터커의 영입, 그렇죠. 꿀 네. 정말 효율적인 영입이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뎁스가 깊어졌고 네. 또한 라우리가 지치지 않게 네. 건강한 상태로 플레이오프에 임할 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드로자는 아직 뜨겁다는 거 그렇죠. 충분하죠. 드로잔 같은 경우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7점 넘더라고요. 평균 득점이. 네. 네. 그 특히 이제 그 수비면에서 이바카 정말 다시 한번 임프로텍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덜 큰 애들을 상대로 또 PJ 터커가 나름대로 스윙맨부터 시작해서 투이너 수비수 중심으로 덜 큰 애들을 잘 맞고 있어서 정말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수비에서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정말 정말 모든 수비 지표가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피닉스에서 뛰던 그 PJ 터커. 그렇죠. 알짜배기. 판타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다 말았다는 방법에서 그렇죠. 정말 근데 PJ 터커랑 이바카 영입은 분명 조금은 아쉬웠던 토론토의 골밑을 충분히 두껍게 해줬고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보다는 그 토론토가 대권도전엔 더 알맞는 팀이지 않을까 플레이오프에서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생각을 그러려면 합니다. 이제 그 라우리와 드로잔이 롤플레이어를 벗어나야 될 텐데. 이번 시즌 제발 제 입에서 더 이상 롤플레이가 나오지 않도록 다음 시즌부터 나오지 않도록 꼭 매랑하량을 해서 평화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작년에는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그렇죠. 진출을 했었습니다. 아쉽게 그 문턱을 넘지 못했었는데 올 시즌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넘지 못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못 넘어요. 이거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저희가 지금 그냥 막 던지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제가 이거 클리블랜드의 모든 선수들과 한 시리즈 내에서 매치업을 계속 시켜봐도 토론토나 보스턴이나 다른 팀들이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4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매치업을 상황으로 봤을 때나 어떤 르브론의 어떤 다른 커리 로빙의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솔직히 보스턴, 워싱턴, 토론토 이렇게 해봤자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런 생각은 시즌 시작 전부터 들어섰고 시즌이 끝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불안불안하다고 아무리 클럽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동부 쪽은 어쩔 수 그쵸. 없는데 그나마 토론토의 두꺼운 골밑이
지금 잠깐 헐거워진 클리브랜드 스크래치 정도쯤은 될 수 있을 충분히 것 주지 같다. 않을까. 가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를 다 죽일 셈입니까? 제가 멘트를 못 치겠잖아요. 웃느라고 제가 광대가 올라와서 멘트를 못 치네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뭐 오늘은 토론토 집중합시다. 네. 뭐 이래. 근데 생각해보면 워싱턴이나 보스턴의 골밑이랑 같이 비교해보면 토론토의 골밑은 진짜 괜찮은 것 같고 특히나 저는 드로잔의 성장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드로잔 제가 볼 때 전성기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나이나 어디 연차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재밌는 거는 PJ 터커라는 선수를 제가 사실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보기보다 엄청난 파이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그걸로 유명한. 그러니까 사실 토론토가 그런 부분에서 예전부터 이제 좀 한두 명씩 꼭 있었는데 PJ 터커가 지금 그 담당 해주지 않나. 지금 지난번에 랜스 스티븐슨이 이제 막판에 그 매너 없는 플레이 할 때도 제일 먼저 나가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 영입한 선수지만 팀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자세를 취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죠.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냥. 우리 나중에 인물 소개할 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한이 있어, 한이. 그러니까 왠지 한번 엄청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나 들이지 마. 그래요? PJ 터커 인물 소개하면 5분에 끝납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NBA 입단했죠, 그. 뭐 여기까지 토론토 얘기를 하는 너무 게. 그러면 또 팬들이 네. 우리 또 청취자들이 그렇죠. 약간 그래도 저희가 주목한 이유는 조금의 스크래치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되게 끈끈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골 밑에 끈끈함이 좀 떨어진 네. 클리브랜드와 붙었을 때 괜찮은 경기가 괜찮지 않나. 그리고 네. 또한 동부의 상위팀 중에서 그나마 르브론 디펜스하기에 뭐 체격적이라거나 피지컬리하게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반대적으로 클리브랜드가 라울이나 드로잔을 막을 선수가 또 마땅치 않다는 점이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가 내놓은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고 저는 제발 뭔가 업셋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업셋이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꼭 토론토가 꼭 결승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애틀란타가 6위고 미러키가 5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토론토랑 이제 애틀란타가 붙고 이제 만약에 클리브랜드 2위면 이제 저희가 이제 미러키랑 붙는다 생각했는데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미러키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상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피했다는 것도 뭐 물론 폴 조지도 무서운 상대지만 그런 의견이 드네요. 역시 내 얘기 무서우세요? 아니요. 졸려 그냥 막 이렇게. 농담입니다. 네. 자, 이쯤에서 토론토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서부 LA 클리퍼스 얘기로 좀 넘어갈까 합니다. LA 클리퍼스의 최근 경기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최근 10경기 8승 2패, 토론토와 비슷한 어떤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4위가 거의 유력하죠. 그렇죠. 네, 서부에서 유타를 끌어내리고 결국에 4위를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유타가 사실은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높은데 그렇죠.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경기 남았는데 지금 사실 동률이긴 동률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클리퍼스가 4위 할 확률이 좀 아주 커지지 않을까. 이러면 주펠레가 좀 또 반대 그렇죠. 입장이다. 주인장님이 예견한 대로 클리퍼스가 4위를 한다니까. 그러면 시카고의 운명은 막 이래. 일단 크리스 폴과 블레이크 그리핀 그리고 디안드레 조던이 함께한 이후 6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 많이 올라간 게 세미. 그렇죠. 세미파이널까지. 휴스턴한테 그때 당했던. 이게 클리퍼스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네. LA 누구 거라고요? LA 론 줘볼 거예요. 클리퍼스 구단 역사상 뭐 컨퍼런스 파이널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시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플레이오프에서 이 삼총사의 활약. 뭐 저도 그렇고 주인장님도 그렇고 시즌 내내 항상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팀은 오프 시즌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뭔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까 토론토랑 마찬가지로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또 이게 클리퍼스 4위를 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올라가면 이제 골든 스테이트랑 마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벌써 되게 장밋빛 같은 전민이나 1라운드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올라갔어. 근데 최악의 상승을 맞았다는 거죠. 이제 또 골든 스테이트. 뭐 정규 시즌도 그렇고 모든 면을 봤을 때 최악의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뭔가요? 우리 주제 정해놓고 다들 큰일 났다 이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1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LA 클리퍼스 손을 좀 들어주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리핀이 샌안토니오 같이 약간 인사이드 강하고 네. 좀 정적인 팀한테 항상 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디조던 역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베어와의 림 프로텍트 능력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크리스 폴이 이끌어가는 팀 리딩 능력이 그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근데 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라운드가 골수가 참 상성해 좋지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1라운드는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최근에 그리핀이 부상복귀로 쭉 올라오는 모습이 마지막 계약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시즌에 이 시즌이 끝나면 크리스 폴이냐 그리핀이냐 어떤 클리퍼스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마지막에 제이제 레디까지 해서 3명이 한번 쫙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댈러스가 2012년에 그런 그림을 썼던 것처럼 클리퍼스가 이번 시즌 무슨 일을 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건 알지만 터져줬으면. CP3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 다쳤으면. 그렇죠. 그 블레이크 그리핀이 예전에 그 스티븐 애쉬랑 그 아마리 스테드마이어처럼 아마리 스테드마이어가 그때 공격했던 그런 스타일의 공격을 갖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 택도 없습니다. 그리핀은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자꾸 뭔가 스킬셋을 연마하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건 예전 전성기 때 스터드마이어의 어떤 그런 비벼주는 농구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복귀할 때도 물론 잘하긴 잘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마인드셋이나 이런 몸이랑 여러 가지 부분은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리핀이 항상 포스트 시즌에 보여줬던 그 끈기, 터프함, 골밑에서의 그거는 사실은 그리핀이 그렇죠. 거의 탑에 드는 파워포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핀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거는 갑자기 멘탈이 다 나가버리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죠. 휴스턴전처럼. 그렇죠. 그리고 홈코트 드미치가 없어요 클리퍼스는 사실. 그렇죠. 팬들이 너무 빈약해요 팬층이. 맞아. 파이팅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가? 다 홈에 레이커스. 오면은 상대 팀이 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 못 받아요. 그거 동의합니다. 그게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LA의 주인은 레이커스니까요. 그거는 지나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나가는 개미한테 물어도 개미도 알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재미가 많으니까. 표본 조사 듣지 마요. 다만 그 제이제 레딕이나 자말 크로포드 같은 그리고 벤치에 나오는 오스틴 리버스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제 몫을 해줄 거냐. 사실은 크리스 폴이 끌어가는 그 스타팅 멤버들 말고 벤치에서 어디까지 뎁스를 올려줄 수 있냐. 오스틴 리버스가 올 시즌 상당히 성장은 했지만 자말 크로포드나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서 벌어지지 않게 어떻게 잡아주느냐. 벤치의 활약이 또 관건이 되겠네요. 이것도 되게 좋은 세상에서 제일 기복이 심한 자말 크로포드가 이거 원래 없어요. 얼마나 전 지금 꾸준한지.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말 크로포드 정도면. 그리고 제이제 레이도 이제 FA 아닌가요? 그렇죠. 같이 이만희 FA.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지금 또 연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데. 지난 6년간 봐온 이 그림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대를 하는 바가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죠. 근데 유타를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솔직하게. 저희가 되게 유타도 쉽지 않아요. 장밋빛 전망을 던진 거죠. 네. 아니 헤이워드도 FA거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수비에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는 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왓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자유주제는 좀 색다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MVP 레이스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대 가장 치열했던 MVP 레이스는 어떤 레이스가 있었는지 네, 저희 호수희님께서 또 한번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강의인가요? 네. 독백도 시작되네요. 팬들에게다 팬. 자, 호수희님께서 선정한 탑5 역대 가장 치열했던 MVP 레이스 5위 1999년도 칼말론, 알론조 모닝 그리고 팀 덩컨의 레이스. 그렇죠. 빅맨들 간의 대결이죠. 네. 이제 직장 폐쇄론에서 NBA 선수를 망쳐놓은 정말 쓰레기 같은 시즌이었죠. 이 시즌 숀 캠프가 도로 항상 300개 말씀드리는 숀 캠프와 빈 베이커로 이제 NBA가 사라지게 한 그런 시즌이었는데 이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이 됐어요. 누가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냐, 잘하고 못하냐 이런 관리 됐는데 이 와중에 소름 끼치게 몸 관리를 잘했던 이제 3명이 최종적으로 MVP 후보에 올랐었는데 그 3명이 이제 저희가 되게 연상되는 선수들이에요. 칼말론, 알론조 모닝, 팀 덩컨. 그렇죠. 항상 뭔가 운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선수 3명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칼말론이 이제 MVP를 탔었죠. MVP를 탔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이제 칼말론이 한창 전성기를 찍었던 그레셔지 이미 뒤로 가고 하락세에 접어든 시즌이었거든요. 이 시즌이요. 그렇죠. 하락세에 접어든 시즌이었고 사실 뭔가 예전보다 지난 시즌보다
항상 뭔가 팀 성적이나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을 때 저희가 MVP를 좀 주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유타는 항상 꾸준한 팀이었고 그 후보에 있어서 알론조 모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마이애미도 굉장히 잘했었긴 하지만 이 시즌에 정말 이 마이애미라는 팀 자체의 어떤 그 심장이라는 거를 정말 NBA 전체에 부각을 시켜줬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평균 블락 자체가 3.9개예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때 알론조 모닝은 사실은 평균 득점인가 리바운드를 봐도 더블을 기록했을 그렇죠. 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마이애미 프랜차이즈 히스토리상 첫 번째 그렇죠. 파이널 그 1위를 차지했기 그렇죠. 때문에 동부에서 1위를 처음으로 네. 차지한 네. 시즌이었기 네.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뭔가 알론조 모닝에게 좀 더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나중에 좀 있었죠.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서부의 동점을 이룬 사람하고도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팀 덩컨이 이제 그렇죠. 그 유타랑 똑같은 이제 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죠. 과연 하락세에 이미 들어두고 있는 이미 이제 커리어 평균 대비해서만 5, 6득점 더 적게 하는 칼말론이 이렇게 유일하게 받아줄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만큼 이제 실제로 결과를 까봤을 때도 투표 자체도 굉장히 근접한 차이가 났었죠. 칼말론이 827표를 받았었고 그 말론조 모닝이 791표를 받아서 2위, 3위가 덩컨이 758표. 그렇죠. 이때가 또 저기 그 포스트 조던, 그렇죠. 조던의 은퇴 네. 후에 첫 MVP 레이스였는데 네. 이때 또 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재미없는 그렇죠. 선수가 MVP를 타면서 좀 더 좀 식은 그 직장 폐쇄와 함께 또 그쵸. 같이 식어버린 그런 MVP 레이스가 아니었나 기억이 합니다. 저는 이 당시에 제일 응원했던 사람이 사실은 앨런 아이버슨이었어요. 아이버슨이 득점왕도 그렇죠. 했지만 네. 아이버슨이 그 당시에 보여줬던 이제 드디어 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거인의 출발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뭐 당시에 뭐 루키였던 빈스 카터도 뭐 하이라이트 필름 여러 번 만들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저는 모닝에 훨씬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조금 아쉬웠던 MVP 앨런 아이버슨 말씀하셔서 저 처음 말씀드리면은 야투가 40%가 안 되던 시즌이었죠. 그쵸. 앨런 아이버슨.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소위 이제 폴스 게임 할 때 혼자. 네. 네. 커리의 3점 슛 성공률보다 훨씬 낮은 야투를 기록한 앨런 아이버슨.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시즌에 사실은 덩컨은 결론은 우승을 차지했었고 말로는 세컨 라운드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더더욱더 부각됐죠. 왜냐면 서부의 1위는 과연 누구였던가? 그렇죠. 그 1위를 이끈 사람은 과연 누구였던가? 네, 말이 많았죠. 그리고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MVP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네. 미리 좀 설명을 바뀌었었으니까. 드렸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해 그 부분을 좀 스킵을 한 것 같은데 네. 우선 제가 아까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 시즌 이후부터는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언론 스포츠 라이터들과 브로드캐스터들이 패널로 이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총 5명의 MVP 이제 그 투표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5명에게. 그렇죠. 총 5명에게. 네. 그래서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되면 되는데 1순위는 10점, 2순위는 7점, 3순위는 5점, 4순위는 3점, 5순위는 1점 그럼 이런 2점씩 식으로 차이가, 네. 점수를 배분을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합산할 수 있는 거고 네. 이 모든 점수들을 다 합산해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선수가 이제 시즌 MVP로 선정이 되는 그쵸. 거죠. 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좀 먼저 선서를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고수희님이 이 법을 만든 사람 같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걸 다 알지? 입안자야, 입 안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4위는 저희가 저번 샤킬 오닐 방송 때 잠깐 그렇죠. 했었죠. 네. 네. 스티브 내시와 MVP 경쟁을 네. 벌였던 05년도 MVP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이 당시에는 내시가 선정을 했죠. 그렇죠. 백투백. 내쉬가 선정이 됐는데 우선 팀 성적의 어떤 개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언급을 드리면 모든 스탯이 사실 내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 지난 시즌 대비해서 무려 33경기나 더 많이 이겼어요 피닉스 선즈가. 네. 다만 이제 내쉬에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마이크 덴톤이라는 그 공격에서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감독과 더불어서 그 팀 덩컨에게조차도 정말 꿀리지 않았던 아마레 스타더마임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쉬 하나가 뭔가 이렇게 하지는 아쉽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줬었고 그렇죠.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컨텐더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었는데 샤킬 오닐 한 명의 영입으로 인해서 그 선발 선수 4명을 그 샤킬 오닐을 영입하기 위해서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시즌에 컨텐더가 됐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샤킬 오닐도 굉장히 투표를 많이 받았을 때 자격이 많았던 그런 시즌이었고 예 막상 또 투표를 까보니까 정말 치열했죠. 그 내쉬가 총 1066점을 받았었고 샤킬 오닐이 1032점. 정말 미세한 차이로 32점 차. 54점 차. 네, 이거에 대해서 샤킬 오닐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은퇴할 때도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백투백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스티븐 애쉬는 이제 그 동시대에 뛰었던 선수들 사이에서조차도
뭔가 제이슨 키드나 그렇죠. 게리 페이튼에 비해서 더 낮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선수였고 수비에서는 정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좀 논란이 있었던 그 점이 제일 컸던 아니었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백투 MVP 탄다는 거는 근데 이때는 네. 피닉스가 스티븐 애쉬의 피닉스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이콘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돌풍이었죠. 네. 엄청난 뭐 돌풍이었죠. 세븐 세컨 오어레스 그 그것 때문에 멋진 그런 드리블과 바로 그렇죠. 나가는 패스에 거기 엘리웁 같은 것도 레이커스의 그 당시 정말 악몽 같은 정말 상대였어요. 그렇죠. 너무 무서웠던 팀이었죠. 내시의 백투백 MVP가 이 다음 해 MVP 받으면서 백투백이 된 더 한 번이 그렇죠. 한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받은. 네. 저는 사실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어떤 그 현대농구의 어떻게 보면 딱 변화의 첫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피닉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스몰볼 바스켓볼이나 점프 슈팅 팀에 나오기까지는 그 그렇죠. 어떤 그 빠른 공격이 이때부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았나. 네. 네. 근데 사실은 내시가 그 다음에 받을 때도 코비라는 이슈가 되게 많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MVP 두 가지 받으니까 내시 MVP마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르브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컨텐더 중에 있었고요. 네. 그때가 아마 코비 브라이언트 35득점한 그 시즌. 그렇죠. 네. 자,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02년도 MVP. 네. 팀 3위 네. 말씀하시죠. 네, 팀 덩컨과 제이슨 키드가 그렇죠. 있어요. 억울했던 팀 덩컨이 받게 됐죠. 이거는 억울했던 덩컨이 받았는 게 아니고 키드가 못 받아서 정말 억울했던 그렇죠. 그런 시즌이죠. 네.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네. 제가 NBA를 본 시즌 그 모든 시즌 통틀어서 정말 제일 아쉬웠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 제이슨 키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지난 시즌 대비해서 정말 뉴저지 네츠라는 팀은 클리퍼스랑 다를 게 없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비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뉴저지 네츠와 클리퍼스는 관람할 가치가 없는 팀들이었어요. 팬들 입장에서.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프랜차이즈의 운영면이라서나 이런 면에서 정말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팀들이었는데 제이슨 키드 한 명이 피닉스에서 달랑 건너왔다는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팀을 동부 파이널까지 결승전까지 올려놓을 수 있던 그런 영향력을 보여줬었고 네. 개인 스탯 자체로도 뭔가 득점은 좀 아쉬웠죠. 14.7득점을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하지만 수많은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하면서 웨스트브루크와 이제 하든의 전 시대의 어떤 트리플 더블이라는 그 상징적인 존재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서 평균 10개 어시스트, 7개 리바운드, 2개의 스틸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해서 무려 26경기나 더 많이 승리를 시키면서 그렇죠. 이런 변화를 이걸 줬었고 보면 느껴지는 게 26승에서 52승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26승에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56승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26승을 한 팀을 52승으로 바꿔놨다는 그렇죠. 게 사실은 이거 자체가 되게 큰 그렇죠. 일이고 파이널까지 갔잖아요 그때. 사실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았던 것 같고. 물론 팀 덩컨도 개인 기록만 봤을 때는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어요. 더블 더블이었으니까. 25득점을 이제 평균으로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고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샌안토니는 사실 팀 구성 자체가 항상 탄탄하고 그렇죠. 지금이랑 사실 이미지 자체가 다를 바가 없던 팀이었고 이 당시에 항상 그렇죠. 네, 그렇죠. 팀 덩컨과 데이비드 로빈슨이 영입된 이후부터는 항상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MVP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워드 자체의 의미를 봤을 때는 정말 제이슨 키드에게 정말 좋아했었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도 많았죠. 오프코트 이슈가 시즌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뭐 개인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은 약간 배척된 건 아니냐. 어떤 이슈가 네. 있나요? 그 이제 그 지난 시즌 오프 시즌에 이제 와이프랑 한 잔 아니고 한 잔 하다가 한 판을 이렇게 한 판 했죠. 네. 와이프랑 폭행 사건이 좀 폭행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관심을 잃은 건 아닌가라는 이슈도 있었죠. 거기다가 또 좀 스토리가 이제 이쪽 그 팀 덩컨이 받았을 때도 이제 데이비 로빈슨 그러니까 트윈 타워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그 시즌 그렇죠. 그때에 받은 MVP인가 소위 이제 팀을 승계 받아서 그 스타에게 승계를 받은 후에 이제 첫 시즌을 일군 다음에 MVP 이런 스토리가 또 좀 있었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뭐 혹자는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1999년도에 밀렸던 보상해준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뭐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그 멤버를 보면 주전이 제이스 콜린스 그렇죠. 커밍아웃한 그렇죠. 그 센터와 제이스 콜린스. 캐년 마틴 그리고 지금 클리블랜드에 있는 리차드 제퍼슨 캐리 키틀스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파이널까지. 그러니까 루시어스 해리스 이런 벤치 선수를 갑자기 생각나요. 루시아스 해리스 그렇죠.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키드를 통해서 이런 효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캐년 마틴은 사실은. 정말 그렇죠. 제이슨 키드랑 계속 커리어 초반에 그렇죠. 같이 뛰었는데 그때만 보더라도 얘는 진짜 20득점이나 10리바운드를 계속 커리어에 찍겠구나 이런 제목이라 생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제이슨 키드와 이별을 하면서부터 그냥 평균 13득점에 7리바운드는
그런 포워드 전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리차드 제퍼슨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키드와 이별한 이후에는 그렇죠. 예전만큼 항상 20득점을 평균적으로 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는 선수였는데 그런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죠. 지금 클리브랜드 뛰는 그 그렇죠. 그렇죠. 와, 네, 평균 아주 20. 그 리차드 제퍼슨이 2002년도 결승전에서 그때는 에이스 롤을 수행했죠. 야. 루키로 이제 결승전에 진출해서 코비에게 인어페이스 덩크를 하나 먹였어요. 야.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예. 지금 보면 그냥 빡빡이. 지금 보면 아주 가락국수로 길죠. 네. 은퇴 르브론이 하지 말래서 안 한 주대도 없는 제이슨 사람인데. 키드라는 선수가 득점 없이도 정말 경기를 지배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팬들에게 인식을 시켜줬던 그럼 그런 결국에는 그 제이슨 키드는 MVP를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죠. 수상하지 못했죠. 이 시즌이 그러면 가장 근접했던 그 가장 근접했던 시즌. 왜냐하면 네. 토탈 투표도 이것도 굉장히 근접했어요. 네. 덩칸이 954점을 받았고 네. 키드가 897점을 받았어요. 야. 정말 미세한 차이죠. 네. 제이슨 키드가 지난번 언급했지만 2011년에 그 저기 노비츠키와 함께 우승을 못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통안의 역사의 가장 그렇죠. 선두가 아닌가. 존 스타턴과 함께 물론 그렇죠. 스타턴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제이슨 키드가 너무 저도 아쉬웠고 마지막에 어쨌든 불꽃을 불태웠지만 열정을 조금 아쉬웠던 시즌이 아닌가. 키드 팬들이 가장 아쉬운 그렇죠. 그런 시즌.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키드 팬으로서 저도 너무 네. 아쉬웠죠. 네. 또 받는 사람이 팀덩컨이라서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다른 애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다음 가장 넘어가시죠. 치열했던 MVP 레이스 2위죠, 2위. 네, 2위. 2위, 2위. 네, 네, 2위. 저희가 네 번째 소개네요. 네. 97년도 네. 마이클 조던과 칼 말론의 대결. 이게 제일 큰 거. 그렇죠. 네. 조던이었었어야 하죠.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아직도 와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마이크 조던 효과라고 네. 매년 받으면 너무 이제 맞아요, 지겨우니까 르브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됐죠. 2011년도에 데릭 로즈. 그렇죠. 물론 데릭 로즈의 어떤 그런 영향이나 이런 걸 절대 폄하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 당시 네. 뭔가 이제 좀 지쳤다. 좀 그만두자.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히트로 이적한 첫 해였기 때문에. 조던한테 그만 투표하자. 좀 다른 애 없냐? 네. 마이클 조던이 이때 무려 69승을 했던 그렇죠. 시카고의 이제 세컨드 트립에서 두 번째 시즌이었거든요. 네. 지난 시즌보다 물론 72승 했던 시즌보다는 3승을 적게 했지만 69승 자체는 정말 소름 끼치는 숫자의 그런 그쵸. 거죠. 그리고 개인 기록을 봤을 때도 말론에 대비해서 전혀 꿀리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누구한테 끌리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보스턴의 정말 평생 팬이죠. 빌 시몬스라고 하는 예전에 네네네. ESPN에 있던 라이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았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이 시즌의 MVP 보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만을 표출할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빌 시몬스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쇼킹 자체였던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시즌에서 사실은 시카고 불스의 룩롱리라던가 푸쿠치도 부상으로 중간에 한 20경기 30경기 빠진 상태 이 팀을 가지고 69승을 그대로 만들어냈고 사실 유타 대전 64승 정도밖에는 못한 상태였고 개인 기록도 팀도 조던이도 윈데 다만 너무 오래 먹었다. 단지 그 여론 때문에 칼 정도가 말론이 갈리지 않았나? 된 건가요? 그러면은 왜냐면 유타 프랜차이즈 히스토리상 최고의 성적을 내긴 했거든요. 64승. 말론이. 근데 받을 만큼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는 거죠. 그 퍼스트 투표를 보니까 63대 52로 말론이 앞섰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갈렸네요. 그렇죠. 네, 총점이 한 29점밖에 차이가 안 그렇죠. 나니까.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조던이 이제 이거에 대해 또 경쟁심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네. 동기부여를 했죠. 이걸 동기부여를 플레이오프에서. 확 해갖고 여기 유타를 만나고 그냥 네. 동기부여 박살 박살 냈죠, 내버리잖아요. 그냥. 역시 빡침이. 그래서 칼말로는 이제 평생 결승전에서 우승을 못했던 그렇죠.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죠. 네. 자 마지막 가장 치열했던 MVP 레이스 1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 까른 그렇죠. 건가요? 5432B는 그렇죠. 그냥 이렇게 그렇죠. 반찬거리이고 메인 디시는 정말 이겁니다. 이거 정말 소름 이거 말이 안 자체입니다. 소름 네. 자체. 89, 90 시즌.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 세 선수가 경쟁을 했네요. 그렇죠. 매직 존슨, 찰스 바클리 그리고 마이클 조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 네임밸류 자체만으로도 미쳤어요. 그리고 이 세 명을 제외하고도 이제 그 1순위 투표를 받았던 선수들이 칼 말론, 패트릭 유잉, 데이빗 로맨스는 올라주원이에요. 그만큼 이제 NBA가 정말 슈퍼스타들의 극 황금기에 있었던 그런 시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제 뭐 메이 존슨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MVP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 메이 존슨의 손을 들어주는 스탯이 있다면은
카레임 압둘자바가 이제 89년도를 끝나고 은퇴를 했는데 그렇죠. 은퇴를 한 다음 시즌에도 불구하고 팀을 다시 한번 60승 이상을 이끌는데 리드를 하면서 또 이번 이 90 시즌에 89, 90 시즌에 정말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소화를 하면서 압둘자바 없이도 다시 한번 레이커스를 이제 높은 곳으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갔었던 저는 근데 그때 라이커스 그 막 팀이 약하다고 판단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그 팀에 제임스 워드 있었죠. 에이시 그린 있었죠. 저 약하단 말은 안 했는데요. 압둘자바가 없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압둘자바가 없는 게 뭐 어마어마한 선수가 빠진 건 맞으나 그 당시 LA 레이커스가 그렇죠. 뭐 약하다 혹은 약화됐다라고 말하기엔 약간 퀘스천이다. 약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레이커스 메이존스의 손을 들어오는 스탯은 이 정도였고 찰스 바클리가 이제 두 번째였는데 찰스 바클리가 정말 세상에 제거로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은 NBA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1순위 투표를 받고도 MVP를 받지 못했던 그렇죠. 유일한 최악의 본인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소름 끼치게 억울한. 그래서 심지어 그 TNT 인사이드 NBA에서도 이걸 정말 자주 언급을 해요. 나 정말 개 억울하다. 나 1순위 투표 제일 많이 받았는데도 2등이었다. 왜냐면 이때 보면은 찰스 바클리가 받았던 표가 38표였고 메이 존슨이 받았던 게 27표. 무려 11표를 더 받았네요. 그렇죠. 무려 11표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서드, 포드 이게 다 나와가면서 좀 많은 표를 잃었던 거죠. 총점에서 밀린 거죠. 총점이 겨우 22표 차이. 그렇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로. 이때면 저기 필라델피아 때잖아요. 그렇죠. 필라델피아의 그 미친 찰스 바클리. 그러니까 그 저기 거의 원맨 팀 막 허시 호킨스 있을 때 막 이때인데. 그렇죠. 이때 거의 지금 웨스트브룩이 하드키라는 수준으로 바클리가 진짜 노네임들을 이끌면서 진짜 막 허시 호킨스 이 정도 막 말을 제외하면은 사실 NBA 팬들 선수 기억나는 선수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런 팀에서 정말 하드캐리를 하면서 팀을 53승까지 리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바클리는 세상에 제일 억울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시즌에는 저기 필드골 성공률이 6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였고 여기 이 시즌이 정말 돋보이는 거는 그 3위까지도 소름 끼칩니다. 3위가 이제 마이클 조단인데 그렇죠. 마이클 조단 진짜 극전성기. 그렇죠. 온탑이었을 때였고 득점 1위 스틸 1위였죠. 33.6점. 스틸 개수가 무려 2.7개예요. 2.7개. 그리고 아직 만개하지 못했던 시카고 불스를 55승까지 리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두 선수가 더 MVP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평가도 받았을 정도로 정말 이 세 명의 레이스는 세상에서 제일 치열한 NBA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때 마이클 조단이 제가 기억하는 마이클 조단 중에 제일 못생겼던 시즌 같아요. 왜냐면 그 배드보이스에 당한 마지막 해였거든요. 그렇죠. 최고로 빡친 해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MVP상에는 뭐 3위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갑자기 기억나네요. 근데 그때 진짜 찰스 바클리가 날아다녔죠. 그렇죠. 미친 냉장고였죠. 날아다니는 냉장고. 근데 이때 속공 덩크하고 지금 상상도 못하는데. 이때도 마이클 조단이 저기 3위였다는 게 참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때가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지는 마지막이고 오히려 이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이때 매주 존스 받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첫 우승을 이제 거두면서 심지어 그 상대 또 레이커스였어요. 수입했죠. 그때 매주 존슨 상대로 이러면서 또 자기만의 또 경쟁심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돌아볼 수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매지 존슨의 레이커스가 유일하게 60승 이상을 한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팀의 어떤 성적이 또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가장 치열했던 90년도 레이스. 그렇죠. 우리 표를 보니까 이제 세 선수가 하다 보니까 표가 많이 분산이 되면서 퍼스트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았던 바클리가 아무래도 여론에서 가장 앞선 것 같은데 이 마이클 조던 효과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다른 연도로 보면은 한 2명 정도의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지금 제일 많이 받은 게 그러니까 다른 시즌 같은 경우는 막 1000점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막 700대, 800대가 많은데 89, 90 시즌은 600대예요 다. 총점이. 정말 제일 친했던 시즌이었던 거 그렇죠. 저는 지금 필라델피아 그 당시 팀 로스터를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몇 명은 무슨 이렇게 우유 브랜드 아니에요? 우유. 나 많이 본 우유 브랜드가 사람이 있네요. 근데 이 세 선수들을 제외하더라도 정말 하킴 올라주원이라든지 칼말론이라든지 패트릭 유잉이라든지 경쟁했던 선수들이 정말
핵소름 끼치는 선수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작년에 스테픈 커리 만장일치 MVP는 얼마나 또 시즌 대단한 임팩트가 됐나. 너무 압도적이었죠. 너무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 팀도 압도적이었고 우리나라의 그 끼친 NBA 영향 그것도 스테픈 커리의 활약도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장일치가 그래서 또 가는 게 아닌가. 자유인님 요즘에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많이 영향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역시 그렇게 써요? 자유님 어쨌든 남의 크인 좋아하는 걸로 지난주에 판결 났죠. 네. 3번이나 물어봤는데 3번이나 부정했습니다. 붙어봐야 알죠. 이렇게 해서 자유주제 마치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 쟨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네. 아. 발랐죠. 자유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네요. 자 마지막 코너죠. 넥스트 매치요. 가장 주목을 덜 받는 코너. 네. 그리고 남은 경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마땅히 할 얘기도 없다는. 네 이번 주 목요일 저희 나라 시간 목요일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로 이제 NBA 시즌이 끝이 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에 많이 주목들을 하는 게 8강 동부 플레이오프. 그렇죠. 아무래도 시카고, 마이애미, 인디애나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또 센트럴 디비전 우승팀이 컨퍼런스까지 할 거냐. 그렇죠. 그것도 지켜보셔야 되고. 네. LA 클리퍼스는 과연 4번 시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도 보셔야 되고. 르브론 제임스 일주일 동안 못 봐서 지금 좀 서운해요. 이제. 빨리 나오지 좀. 레이커스랑 골스 경기도 있네요. 네. 레이커스 더 멀어질 것인가. 또 이기면은 과연 디안젤로 러셀이 또 로터리 픽을 3점 슛으로 쫙 날리니까 기대해보고 지금 론저볼 지금 아주 죽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론저볼 힘듭니다. 뭐 아무쪼록 그 이번 16, 17 시즌이 이번 주에 마무리가 이제 되니까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서는 올 시즌을 이렇게 총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주에 됐던, 다음 주 됐던, 다다음 주 됐던. 네, 이제 플레이오프 전에 준비 한번 해야죠.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전망도 한번 하면서 이빨 한번 털죠. 재밌겠네요. 예견도 좀 하고. 막말도 좀 하고 이제. 그렇죠. 브라켓 한번 가시죠. 브라켓. 예견은 저죠. 주 펠레가 여러분들의 토토를 책임져야 돼요.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 NBA 온에어 시즌 2 26회 방송. 네. 오늘 에어컨이 틀어져서 다들 좋은 컨디션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호수인님이 거의 러셀 웨스트브루크 활약을 하셔가지고 입이 행나네요 지금. 네 오늘 방송 모두 고생하셨고요. 들어오신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